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왠지 좀 되게 지쳐 보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남자는 아마도 친구인 듯 하고요. 예, 어떤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sson 2. I was up late last night. How are you, Mary? I'm so tired, Diego. Why? I was up late last night because my neighbor was very noisy. It was the third time this month. That's too bad. Did you talk to the super or the management? Yes, I did. But it seems complaints do not make any differences. I guess it's better to look for a new place. My lease will expire in a month anyway. I'd like to help you. I'll talk to my super, and if there's anything available, I'll let you know. Thanks very much. You bet. 네, 좋은 표현 몇 개 살펴볼게요. 슈퍼 하면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서 쓰는 슈퍼 그 의미라기보다는요, 아파트 관리인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단어가 되겠죠. 매니지먼트 하면 그야말로 관리실이나 관리실 안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일컬을 때 더 많이 쓰고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한 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슈퍼라고 부른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표현은요. If there's anything available. 이거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만약 이용 가능한 어떤 것이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의미는 즉 뭐예요? 빈방이 있다면 이라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 anything available 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뭔가 제시를 하거나 할 때, 그래서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좀 긴, 명사치고는 길이가 길잖아요. 이렇게 긴 명사 중에서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수식해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원래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해주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 thing으로 끝나는 길이가 좀 긴 이 명사는 뒤에서 앞을 수식해준다. 요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you bet 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thank you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you're welcome이죠. 언제까지 you're welcome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you bet 같은 것도 기억을 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자주 활용하십시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세 포인트는요. why인데요. 의문사 why는 왜, 무슨 까닭으로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문장에 I'm so tired를 받아서 Why are you so tired 라는 원래의 문장이었는데요. 모든 거를 다 생략하고 그냥 why만 썼죠. 중요한 건 영어는요. 정말 간단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생략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대명사 써서 간단히 해주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간단함을 추구하는 영어를 여러분도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되실 거예요. 다음 문장은요. 예,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o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있죠. 숫자 2이요. to.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too. 스펠링이 달라요. 이건 숫자 2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투부정사도 있고 전치사 to도 있고 이렇게 to라는 발음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3개라는 것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물론 3개가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 to인 to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지나치게 너무나도 라는 의미예요. 어떠한 한계보다 한참 넘어서서 지나쳐서 안 좋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 ate too much 하면 나는 너무 많이 먹었다. 내가 먹어야 할 양보다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to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to라는 too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 역시라는 의미죠. I ate an apple too. 나 역시 사과를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 사과 먹었니? 나도 먹었어 라고 할 때 나도 역시라는 의미로 TOO. 그래서 같은 TOO도 이렇게 의미가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이 to라는 발음의 단어들을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I was up late last night 해서 나는 간밤에 잠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up부터 볼게요. up이라는 거는요, 위에라는 의미가 돼서 왠지 I was up 하면 서 있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뭐 서 있거나 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밤에는 자야죠. 누워서. 근데 눕지 않고, 그러니까 자지 않고 그야말로 깨어 있었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was 볼게요. 여러분, last night이니까 당연히 지금이 현재니까 현재로부터 언제 어떤 시제가 됩니까? 과거가 되죠. 그래서 과거 시제의 was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과거형을 만들어줄 때는요,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pass라는 현재형 동사가 과거가 되려면 passed 해서 이렇게 ed만 붙여주면 되죠. 이게 일반적인데 비동사는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동사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텐데, 특별한 동사이다 보니 동사의 변화 상태도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그 불규칙적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의 뒤편에 보시면 동사 변화표에 다양한 어휘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동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는 애들이 여기 쫙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틈이 여기에 있는 동사 변화표들을, 표에 있는 단어들을 열심히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 불규칙이라고 했던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동사는 뭐뭇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과거형이 되니까 당연히 의미는 뭐가 될까요? 이었다, 이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서 이렇게 과거의 형태가 변화되겠죠. 그래서 I was, you were. 그 다음에 3인칭인 she, he, it에는 was가 되고요. 복수일 때는 모두 다 were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비동사는 특이하고 아주 중요한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문 만들 때 아주 간단해요. 그냥 비동사 다음에 not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부정문이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과거 부정을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동사를 과거 형태로 해주고 그 뒤에다가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의문문 만드는 걸 보겠어요. 일단 우리가 영어 평서문의 어순을 뭐로 알고 있죠? 그렇죠. 주어, 동사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되는데 이 순서를 뒤집어서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의문문입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 정말 특이하고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동사만 앞으로 나오면 의문문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평서문을 순서 바꿔줘서 동사를 앞으로 빼주고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마침표가 뭐로 바뀔까요? 퀘스천 마크로 바뀌겠죠. 그러면 의문문을 간단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질문에서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근데 부정일 경우에는 질문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될까요? 당연히 not을 넣어줘야 되겠죠? 아니다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앞에 한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생략해 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왜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죠. 반복은 싫어하고 간단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질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해주는 대답에서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략해 줄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긍정이면 yes, 네, 긍정이면요. 그 다음에 부정이면 no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룰인데요. 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정 의문문. 그거 사지 않았어? 라는 이거. 아주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가 산 경우에 긍정이죠.
근데 우리는 한국말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니, 샀어. 거꾸로 말하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논리를 따르면 거꾸로 물었으니까 거꾸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죠. 그리고 안 산 경우에, 안 샀으면 부정이잖아요. 노라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응, 그리고 그러니까 응, 그런 다음에 안 샀어. 다시 또 부정을 해준다고요.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이고요. 이렇게 복잡한 건 우리말이고, 영어는 간단해요. 이 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묻건, 긍정문으로 묻건, 모든 의문문에서 산 경우, 의미가 뭐예요? 긍정이죠. 무조건 yes예요. 안 산 경우, 의미가 부정이죠. 무조건 no입니다. 이거는 영어가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랑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긍정이면 무조건 yes, 부정이면 무조건 no,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만세 표현 보겠습니다. 만세 표현에는요, 정말 좋은 어휘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세 표현에 있는 단어들은 단어나 뭐 표현, 문장 자체들이 너무나 일상에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나눠 가시면서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세 표현에 나온 그런 표현들인데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정말 쓰실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잠에서 뒤척이다, 이걸 영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척이다. 뒤니까 뭐 백을 써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뒤척이는 우리의 모습을 딱 생각을 해보시면 이불을 덮고 이불을 막 이렇게 뒤척이는 거잖아요. 그쵸? 토스, 그야말로 뒤척이는 거죠. turn, 돌아 눕는 거죠. 그래서 I tossed and turned 하면 그야말로 잠자리에서 뒤척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작하려고 하면 쉽게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들, 우리 만세 표현에 있는 표현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만세 단어에 있는 단어들은 다 그냥 외워두세요. 좋은 단어들이 많지만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면은요, I'm a late owl 해서 이게 owl은 부엉이잖아요. 부엉인데 이렇게 표현 쓰고요. 아침형 인간은 early bird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둘은요, 그야말로 고전적인 표현들이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은요, 그야말로 저녁형 인간이다 그러면 그냥 night person이라고 하면 돼요. night person.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다 하면 morning person, 여기 아래라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그냥 아침형 인간 하면 morning person, 저녁형 인간 하면 night person, 이게 콩글리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영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만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세 단어예요. 좋은 단어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것만 보려고요. spring fever요. 흔히 우리말에 있는 봄을 탄다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봄을 탄다, 타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봄은 분명히 스프링인데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스프링 피버예요. 피버는 열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봄의 그런 열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그런 기운을 스프링 피버라고 하죠. I have a spring fever 하면 나 봄타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fever라는 말이 실제 열이 났을 때도 이제 fever 있다라고 하거든요. 감기가 걸리거나 했을 때 그럴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키도 좋아하고 뭐 풋볼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그런 시즌이 되면 뭐 하키 fever, 풋볼 피버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열기를 이 fever라는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